낡은 신발을 신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닳아서 안에 든 마음까지 드러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닳아버린 흔적이 꼭 부끄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걸어왔다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설펐던 순간, 지쳤던 시간들, 그 모든 자국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 흔적들을 음악으로 잠시 덮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유미의 뮤지컬 세포들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헤드윅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헤드윅과 앵그리 인치 밴드가 부른 The Long Grift입니다. Look what you've done. You gigolo. You know that I loved you, hun, and I didn't wanna know that you're cool, seductive serenade. I was a tool of your trade, you gigolo. Oh, oh. Of all the riches you've surveyed and all that you can lift, I'm just another dollar that you made in your long, long grift. Look what you've done. You gigolo. Another hustle has been run, but now you ought to know that this fool can no longer be swayed out by the tools of your trade. You gigolo. Oh, oh. I'm just another John you gypped, another sucker stiff. I walk on low in the scripts to your long, long grift. The love that had me in your grip was just a long, long grip. 오늘의 첫 곡으로 헤드윅과 앵그리 인치 밴드가 부른 The Long Grift 들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헤드윅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헤드윅이 진행이 되고요. 지난주에 혹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어버렸죠. 하늘도 정말 높아진 것 같고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반팔만 입기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얇은 가디건이나 외투 가지고 다니시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가 정말 쉽거든요. 주변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뮤세 식구들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 않게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걸로.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환절기가 될 때마다 굉장히 노심초사하거든요. 아, 또 감기에 걸려서 또 안 좋은 컨디션으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같이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ne Grift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토미노시스라는 친구가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이 토미가 헤드윅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남편이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가정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보모 역할로 일을 하다가 만난 그런 그 집의 첫째 아들. 원래는 첫째 아들로 나왔는데 영화상에선 첫째 아들이 아닌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헤드윅은 남편이 없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안정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된 집을 전전하게 되는데 그 컨테이너 집에 이 토미가 찾아옵니다. 이 토미가 찾아오는데 토미한테 막 울분을 토해요. 아빠가 나한테 이랬고 아빠가 뭐 이렇고 얘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그 I will always love you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뮤지컬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 같은 상황에 저 멀리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상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다른 옆집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 여자가 부르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뮤지컬에서는 인물이 많지 않거든요. 이츠학과 그리고 헤드윅 그리고 앵그린치 밴드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이 부분을 이츠학이 대신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배우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헤드윅을 처음 봤을 때가 조영균 배우가 나왔던 헤드윅을 처음 봤고 그 뒤로는 오만석 배우, 그 뒤로는 조승우 배우까지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조승우 배우의 헤드윅이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정말 그 당시에 각종 밈과 유행이 다 총집합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약간 헤드윅이 뮤지컬에서 보러 가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각적으로나 뭐 청각적으로나 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조드윅의 헤드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렇지만 정석적인 헤드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만석 배우의 헤드윅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조승우 배우가 헤드윅을 했을 때 이츠학이 I will always love you를 부르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 유행하던 게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 쇼츠 같은 게. 그래서 그 I will always love you가 하루 종일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조드윅이 딱 열고 나가서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영화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었습니다. 토니를 그리워하는 헤드윅과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이츠학에게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렌트의 엔젤 역에 이츠학이 뽑힌 거예요. 엔젤이 약간 그런 여장남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츠학은 난 이제 널 떠날 거야. 난 이제 진짜 너의 그 예민함과 그 자꾸 변하는 너의 마음에 도저히 못 참겠고 지쳤고 나는 더 이상 너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나는 렌트로 가서 나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츠학의 여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우리 이츠학은 크로아티아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츠학이 여권이 없으면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츠학의 여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못된 헤드윅이 나왔습니다.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헤드윅이 그렇게 장교 집에 가서 토미를 만나게 됐던 거였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디어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나 싶었는데 이 토미가 헤드윅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주랭랑을 칩니다. 헤드윅은 또다시 버림을 받은 거죠.
문제는 이 토미가 헤드윅이 여태 작곡한 곡으로 대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얼굴도 반반하지 인기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니 헤드윅은 그야말로 뭐 복장 터지는 상태죠. 그러다가 다시 헤드윅과 손을 잡으려고 리무진을 끌고 와서는 뭐 마약을 하고 술 마시다가 버스를 들이받고서 스캔들이 터집니다. 여기서 토미는 공식적으로 헤드윅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큰 상처죠. 본인은 아마 반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헤드윅을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버렸으니 헤드윅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잠시 무대를 비우고 이츠학은 빈 무대를 채우기 위해서 토미와 헤드윅이 같이 준비하던 곡 The Long Rift를 부르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는 이제 뮤지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화상에서는 이츠학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계속 헤드윅과 이츠학이 같이 있으면서 헤드윅이 자리를 비울 때 이츠학이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다음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두 곡 연달아 들어보려고 합니다. 헤드윅과 앵그린치 밴드가 부른 헤드윅's Lament 그리고 Exquisite Corpse 듣겠습니다. The whole world stops unscrewing. Past time collapses and space walks. Yeah. You see decay and ruin. I tell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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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make such an exquisite cause. Oh, yeah. 헤드윅과 앵그린치 밴드가 부른 헤드윅's Lament 그리고 Exquisite Corpse까지 들었습니다. 토미가 헤드윅을 부인하고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인기가 지금 금이 가게 생겼으니 뭐라도 말을 해야겠죠. 이 일로 헤드윅은 꽤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해요. 신문 일면에 나기도 하고 헤드윅 그녀는 누구인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기에 조금은 평승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헤드윅은 무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영화성에서는 이런 무대 연출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뮤지컬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미가 헤드윅을 떠난 뒤에 토미는 헤드윅의 곡으로 대박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식간에 락스타가 됐죠. 그렇게 토미를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드윅이 일단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의 곡이기 때문에 본인의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토미를 만났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드윅이 노래를 부르는 게 헤드윅's 라만트였고요. 결국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지면서 쓰고 있던 가발과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속옷만 입은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Exquisite Corpse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극이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영화와 뮤지컬이 정말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절정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인상적인 이유는 그 헤드윅의 가슴에 토마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로 볼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토마토를 짓이기고 던지고 막 온몸에 문지르고 하는데 그 절규가 그 헤드윅의 뭔가 감정이 터지면서 헤드윅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는 장면이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보면 헤드윅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 조각조각 잘라 엄마에게 한 조각, 애인에게 한 조각, 록스타에게 한 조각 줬어. 그는 좋은 것만 챙겨서 달아났지. 라고 헤드윅스 라만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드윅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잘 쓰는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보면 계속 조각조각 나는 게 보여요. 오리진 오브 러브에서도 그런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드윅은 약간 본인의 조각을 잘라서 불완전한 본인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너무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헤드윅은 정말 연약하고 아픈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예민하고,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상 봤을 때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조각나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곡이 Exquisite Corpse였고요. 정말 그야말로 헤드윅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윅이 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가 2017년? 18년? 이랬던 것 같은데 아마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여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저희 친오빠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뭐라도 하자 하고 예매했던 그런 뮤지컬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예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기존에 정보가 없이 예매를 했던 거라서 가서 봤을 땐 정말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시각적으로 격렬했지 마음으로 와닿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몇 회를 좀 더 보고 나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조금은 마음이 아픈 그런 감정까지도 느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 들으시고 영화를 보신다면 좀 그런 감정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요. 토미노시스 버전의 Wicked Little Town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Wicked Little Tow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헤드윅 버전으로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토미노시스의 사죄 버전이니까요. 같이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FM 91.3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뮤직 안테나입니다. 무뎌진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 뮤직 안테나 음악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토미노시스 버전의 Wicked Little Town 들었습니다. 헤드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순간 옆에서 공연이 끝나가던 토미는 헤드윅에게 어렸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동시에 반쪽만을 찾아 헤매던 헤드윅에게 반쪽보다 더 소중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말하고요.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나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Wicked Little Town이었어요. 그 토미노시스가 영화상에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 뮤지컬에서는 등장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헤드윅 무대가 있고요. 저 옆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뜬금없이 그냥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 그 공연장에 엄청난 그런 조명이 싹 나오면서 그걸로 이제 토미와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을 열면 토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뮤지컬상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토미의 존재가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약간 감동이었던 게 토미는 사실 어렸어요. 어렸을 때는. 토미는 사실 헤드윅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렸거든요.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 그때 너무 어렸고 그때 너무 미안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헤드윅을 포기했기 때문에 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헤드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키드 리틀 타운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그저 소년일 뿐이었어. 너는 신이 설명 못할 훨씬 큰 존재였어. 여성과 남성을 초월했지. 이제 이해해. 내게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바닥에서 조각을 주어 이 못된 마을에 아름답고 새로운 걸 보여줘. 행운이 널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저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신의 계획도 없고 우주가 정한 애인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네가 거친 모든 변화 끝에 이방인은 항상 너였으니까. 다시 새로운 못된 마을에 혼자 남겨졌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내 목소리를 따라도 좋아. 이 못된 마을에 어두운 골목과 소리를 갈라서. 잘 있어. 못된 작은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이죠. 내용 자체는 정말 감동입니다. 본인이 헤드윅에게서 얼마나 많은 걸 뺏어갔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고 헤드윅에 대한 그런 연민도 있는 것 같고 헤드윅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헤드윅을 가장 옆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토미 노시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돌아봤을 때 지금은 연애도 여러 번 해보고 많이 다듬어졌지만 날것에 내가 연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줬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많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앞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를 키워준다고. 그래서 키워서 남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누군가가 키워서 남 주고 그랬던 거겠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토미 노시스는 헤드윅이 잘 키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드윅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모습은 또 헤드윅에게는 많은 위로와 또 격려와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음 곡 들어봐야겠죠? 다음 곡은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가 부른 Midnight Radio 듣겠습니다. Lift up your head.
헤드윅과 앵그린치 밴드가 부른 Midnight Radio 들었습니다. 그렇게 토미의 말을 들은 헤드윅은 슬픔과 후련함을 느끼고 계속 붙잡아두었던 이츠학에게 가발을 건네며 자유를 줍니다. 자신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채 어디론가 떠나며 끝나게 되는데요. 이 미드나잇 라디오가 나올 때면 그 절정이 꺾이면서 완벽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츠학을 인정해주는 순간의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도 가장 울컥하는 넘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선 장면에서는 헤드윅의 절규를 보면서 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 뒤에 이제 이 미드나잇 라디오가 나올 때는 순간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츠학이 옆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헤드윅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던 뭐 드래킨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헤드윅이 본인의 집착을 내려놓고 이츠학을 인정을 해주면서 자, 이제 나는 너를 떠나보내줄 준비가 됐어. 그동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던 건 내 이기심이었고 내 집착이었고 나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어. 자,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 나 이제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츠학이 여장을 하고 다시 나올 때 그게 엄청나게 좀 울컥해요. 뮤지컬 상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여자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츠학은 남자예요. 그런데 음역대 문제인지 여자가 맡게 되는데 뮤지컬에서도 항상 이츠학은 여자가 맡거든요. 그래서 이츠학이 굉장히 예뻐요. 뮤지컬에서는 정말 예뻐요. 그 이츠학이 가발을 받고 뛰어서 관객석을 지나서 나간 다음에 옷을 정말 예쁜 드레스, 미니 드레스를 입고 그러고 다시 관객석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너무 예쁘다. 헤드윅이 질투할 만했네. 절대 다시는 여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만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인상이 깊고 왜냐하면 헤드윅은 무대와 관객석을 그렇게까지 엄청 나누지 않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야 충무아트센터 같은 큰 홀에서 큰 이제 극장에서 하게 됐지만 옛날에는 더 작은 데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을 때도 홍익대학교 아트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거기도 크지 않은 무대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곳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윅의 묘미는 사실상 약간 재즈바처럼 그런 곳에서 직접 진짜 헤드윅의 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공연을 보는 게 가장 또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극을 올리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그 대극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관객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츠학의 뮤지컬에서는 다시 등장을 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넘버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계속 두 손을 위로 올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뮤지컬에서도 이 부분은 관객들이 다 같이 그냥 손을 들고 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또 인상 깊고 헤드윅만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헤드윅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끝으로 애니메이션이 이어지고 애니메이션의 그림이 헤드윅의 골반 정도에 있는 문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헤드윅이 나체로 건물 사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나가는데요. 이 장면이 약간 어떻게 보면 풍기문란일 수도 있겠지만 헤드윅이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 본인을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훌훌 던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TMI 시간으로 이어가자면요.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플라톤의 향연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7명의 에로스 찬양 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향연에 어떤 이야기가 헤드윅의 기반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향연이 에로스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로스 중에서 남성이 같은 성의 소년에게 사랑을 느끼는 소년애가 있습니다. 이 소년애는 단순히 남성 간의 결합, 남성 간의 섹스로 보지 않고요. 성년 남자가 미성장한 소년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처음엔 육체적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소년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물려줘서 필리아, 즉 영혼과 지혜를 추구하는 정신적 우정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성과 소년의 관계는 사적인 성적 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폴리스, 도시국가를 담당할 2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교육적 과제를 띠고 있대요.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요. 소년의 철학적 근간이 나와 닮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저물면 나와 닮은 누군가가 내 자리를 채우는 그런 에로스를 헤드윅은 다루고 싶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저희 이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다음 곡은 헤드윅과 앵그린치 밴드가 부른 In Your Arms Tonight 듣겠습니다. running head on to things that
헤드윅과 앵그린치 밴드가 부른 In Your Arms Tonight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드윅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헤드윅의 대표 넘버 Origin of Love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다시 한번 헤드윅의 Origin of Love를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The Origin of Love의 기축이 된 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향연의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각 완벽한 하나를 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세서 신을 위협하게 되었고 결국 신이 그 위협 때문에 인간을 반으로 잘라냈다. 지상에 떨어진 나의 반쪽을 찾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고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에로스다라는 게 아리스토파네스의 관점입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과학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술적인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요. 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관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훨씬 헤드윅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또 아리스토파네스의 관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작품에 녹여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The Origin of Love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의 스토리 설계는 대본에 되어 있었다고 해요. 플라톤의 향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 부분이 대본처럼 그렇게 서사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향연 내용이 아닌 덧붙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이야기가 거의 완성형으로 짜여 있다 보니까 스토리를 새로 쓸 일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조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도 나오지만 토르도 나오고요. 배꼽을 꿰매주는 신은 인도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를 직접 뮤지컬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연을 벗어난 범우주적인 이야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하나의 톤으로 만들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이 작품을 만들 때. 그래서 다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다손수,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카라치에서 함께 공부했던 애니메이션 전공자 김경주 감독 외에도 3명의 애니메이터가 모여서 5명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일주일에 정리를 했지만 그림을 새로 그리는 데에는 한 달이 걸렸다고 해요. 총 460여 개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스톱모션 기법으로 핀셋을 들고 한 땀 한 땀 촬영하느라 촬영만 3개월이 넘게 걸렸대요. 실제로 보시면 그게 정말 정교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렇게 핀셋으로 한 땀 한 땀 움직여서 만드는 스탑모션의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도 극이 무거운 게 싫다라고 하시면 오만석 배우나 그런 정석 배우들의 헤드윅은 피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보고 나면 약간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극 자체가 너무나도 히스테릭하기 때문에 보고 났을 때 기분 좋게 잘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저 좋았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 대해서 낡아진 나의 신발 그리고 그렇게 닳아서 보이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걸어가는 모든 족적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삽질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되는 일이 되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모든 발걸음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낡아진 나의 신발을,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사랑하는 그런 밤 보내세요.
아주 오랜 옛날 구름은 불을 품고 하늘 넘어 높이 솟은 산 오랜 옛날 두 쌍의 팔과 두 쌍의 다리를 가진 사람 하나로 된 머리 안에 두 개의 얼굴 가진 사람 한 번에 세상 보고 한 번에 읽고 말하고 한없이 큰 이 세상 굴러다니면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사랑 그 이전 The origin of love The origin of love, The origin of love the origin of love. 그 옛날 세 종류 사람 중 등이부터 하나 된 두 소년 그래서 햇님의 아이 같은 듯 다른 모습 중 돌돌 말려 하나 된 두 소녀 그들은 땅님의 아이 너 마지막 달님의 아이들 소녀가 소녀 하나 되는 그들은 햇님 달님 땅님의 아이 오, The origin of love 이제 불안해진 신들은 아이들의 저항이 두려워 말하길 너희들을 망치로 쳐 죽이리라 그 거인족처럼 그때 제우스는 됐어 내게 맡겨 저들을 번개 가위로 자르리라 저항하다 다리 잘린 고래들처럼 그리곤 벼락 꽉 잡고 크게 웃어대며 말하길 너희 모두 반쪽으로 갈려 몸한 날이 영원토록 검은 먹구름 몰려들어 거대한 불꽃 들고 타오르는 물결 벼락되어 내리치며 번지기는 칼날되어 함께 붙은 몸 가운데를 잘라내버렸지 햇님 달님 땅님 아이들 어떤 인연씨는 토막난 몸을 깨매고 매듭을 맺고 만들어 우리네 다시 생각해 Outside night and night 여신은 폭풍 일으켜 세워 거대한 허리케인에 달라지는 하늘 밖에 쏟아지는 폭우 거침없는 파도에 흩어져버린 우리의 끝없는 절망 속 마지막에도 한 소원 한쪽 다리 한 운반을 제발 남겨주시길 나는 기억해 두 개로 갈라진 너는 나를 보고 나도 너를 봤어 널 알 것 같은 그 모습 왜 기억할 수 없을까 피 묻은 얼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하지만 난 알아 네 영혼 끝없이 서린 그 슬픔 그것은 바로 나의 슬픔 그건 고통 심장이 저려오는 애절한 고통 그건 사랑 그래 우린 다시 한 몸이 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해 그건 매일